일단 이게 이제 그 상품 등록하는 거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일단 제가 한 번 더 이 정확한 개념을 한번 찍어드릴게요. 오늘 이제 처음 오셔가지고 이제 하시는 경우에는 오늘 이제 한 번 들으셔서는 좀 내용이 좀 어려워가지고 좀 반복적으로 이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실제 저희가 지금 운용하는 리셀러 상품을 가지고 옥션, 지마켓, 아이디 2개, 11번가 스토커 마이 2개, 쿠팡 인터파크, 여기에 이제 대량으로 이제 상품을 이제 밀어넣는 계정이에요. 이제 작업을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저는 이제 솔루션이 어느 정도 기능이 익혀 있는 상태니까 대량으로 등록하는 데는 훨씬 좀 빠릅니다. 그리고 이 등록하는 과정을 좀 숙지가 되어 있으면 이 기준점만 잡아두시면 상품 등록하는 데는 빨라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저는 어떻게 등록을 하냐, 일단 상품을 많이 아이디 개수만큼 등록을 해놔야 그만큼 매출이 조금씩 따라오겠죠. 그러면 H 메뉴 1번에 가서 내가 정말 좋은 상품들을 카테고리마다 일일이 찾아가지고 좋은 상품만 뽑아서 등록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여기 도매매 카테고리에 있는 거를 카테고리별로 등록되어 있는 전 상품을 다 갖고 오던가, 그게 아니면 또 한 가지로 그 도매매는 판매자가 즉 공급사죠. 공급사가 한 군데에서 대량의 상품을 취급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전에는 카테고리별로 해서 대량으로 많이 갖고 왔었는데, 요즘에는 판매자별로 상품이 괜찮은 업체들만 추스려서 가지고 옵니다. 자, 예를 들어 이제 제가 한번 쭉 보여드리면, 어디 4등급 여기 보시면 여기 판매자 아이디에요. 그 위에 가로에 숫자가 써있죠. 이게 1등급부터 이제 뭐 이렇게 등급이 쭉 나와 있는데, 판매자별로도 정말 재고 관리나 배송에 정말 이상이 없는 분들이 1, 2등급 안에 이렇게 모이고, 그 외에는 이제 3, 4등급 밑으로 쭉 나눠지긴 하는데, 이 판매자 고를 때도 1, 2등급 내외에 있는 판매자를 고르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 상품이다, 자, 판매자 코드를 골라서 업체 코드로 해서 1년치를 두고 검색을 때려볼게요. 이 판매자가 몇 개 상품을 판매를 해요. 그럼 약 154개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네, 일단 그 상품에 대한 쭉 보면 가방 이미지도 괜찮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제목, 상품 제목이 정확하지가 않죠. 저기만 넣어놔서 다 이게 키워드만 넣어놨어요. 근데 이렇게 키워드만 넣어놔도 되는데, 원래 실제 해당 상품을 저희 검색할 때 이 해당하는 가방의 품명이라든지 모델명으로 많이 검색합니다. 그럼 이런 데는 또 저는 배제를 시켜요. 왜? 엑셀을 또 받아갖고 일일이 상품명 다 수정해야 되니까. 그럼 다시 이제 찾는 거예요. 정말 괜찮은 상품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있는 상품을 또 찾습니다. 지금 했더니 약 78개의 상품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제 뭐 애완용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섞여 있는데, 이 상품들을 이렇게 설치를 하면 저는 바로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먼저 상품 조회 수정 가가지고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희 이제 계정 하나를 가지고 저희 사모님과 같이 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옵니다. 어디에 들 건지 어느 업체 거. 자, 그러면 상품 그룹을 만들어 놓고 그룹 추가에 앞에 도매매 거니까 도매매 써주고 업체 코드 어디에 등록할 거냐? 오픈마켓 그룹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다시 도매매 상품 고지에 가서 판매 중 1년 판매 업체 아이디로 두고 화면 출력 최대치 누르고 검색을 합니다. 그럼 이제 79개를 이제 다 가지고 와야죠. 이게 뭐 200개든 500개든 한 번에 쭉 가져오기 해서 옵션 추가 금액 적용하고 우리 마진율 넣고요. 계산하기 누르고 그룹을 이제 미리 만들어 놨으면 상품 가져오게 할 때 기본 정보 공통 설정에 매입처라는 것도 있고 상품 그룹도 있어요. 이제 재고관리 자사 물건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초관리 매입처를 여기 기초관리 메뉴에 3번에 매입처 관리가 따로 있어요. 내가 물건을 받는 업체별로 찢어서 상품을 이제 세팅을 해놓으면 아니면 혹은 도매매나 다른 셀러에서 갖고 왔을 때 도매매로 지정을 해놓고 상품 그룹을 도매매 오픈마켓 네 제가 아까 만든 도매매 오픈마켓에 지정을 해놓고 적용을 해두면 가져오게 할 때 알아서 상품이 매입 취소도 자동으로 지정이 되면서 상품 그룹으로 묶여요. 상품 조회 수정 가볼까요? 그럼 이 안에 보시고 검색을 하면 지금 들어오겠지만 75개 77개 78개 79개 상품들이 일단 저장이 됐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제가 아까 기본 설정 세팅 말씀을 드렸잖아요. 쇼핑몰별로 다 있어야 된다 공통적으로. 근데 이미 저희는 지금 사용하는 계정이다 보니까 각 쇼핑몰별로 기본 정보라든지 배송 정보가 일단 미리 세팅이 되어 있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세팅 필요 없으니까 18번 와서 상품 그룹에 만든 상품 그룹 검색을 해놓고 화면 출력 전송 다 전체로 해야겠죠. 그럼 이제 상품 79개 전체 접속하고 쇼핑몰 오픈마켓만 등록할 거니까 옥션, 지마켓 11번가 스토어파, 인터파크 선택합니다. 그 상태에서 바로 맵핑된 카테고리 필요한 정보 도매매 기본 정보들 그리고 배송비 네, 유료 배송이죠. 유료 배송 유료 배송 하고 송신하면 79개든 200개든 5000개든 1000개든 각 몰별로 알아서 연동이 돼요. 그 사이에 얘 창 내려놓고 딴 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실수로 등록 중에 내가 마우스 클릭을 잘못해 얘가 꺼졌어. 근데 서버에서는 어느 정도는 돌아갑니다. 100%까지는 등록은 안 되지만 이게 서버에서 저희가 자동으로 이제 돌고 있어서 상품은 등록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놀기는 아쉽잖아요. 또 상품을 찾아 그룹 만들어 놓고 이관을 시켜 놓으면 돼요. 미리 상품 등록할 거. 그리고 전송이 끝나면 다시 재전송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상품을 등록하고 있으면 할 게 없잖아요. 다시 가서 상품을 막 찾습니다. 그리고 그룹을 막 만들어 놔요.
지금 익스플로러에서 제가 전송을 했어요. 그 다음에 크롬으로 들어가서 크롬으로 또 쏩니다. 뭐 브라우저가 여러 개가 있으면 저희가 인터넷 기반이다 보니까 뭐 익스플로러, 크롬, 뭐 파이어폭스 뭐 등등등 하면은 동시에 대량으로 밀어넣을 수가 있긴 하는 거예요. 네. 좀 편법이긴 하지만 요게 이제 익숙해져서 이런 걸 하시려면 지금 이제 뭐 한두 번 가지고는 이제 조금 힘드시고 이제 계속 숙달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꺼지네. 여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좀 간편하게 제가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좀 텍스트로 되어 있긴 있지만 이 고객사 관리에 이번 공지사항 쪽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이번에 공지사항 쪽 가면 제일 끝에 매뉴얼하고 FAQ 부분이 있습니다. 매뉴얼 쪽에서는 제가 오늘 교육한 내용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다 정리가 이제 캡처까지 돼서 된 게 요거 1번. 지금 이 안에는 순서대로 다 되어 있어요. 화면 캡처도 되어 있고 그 순서대로만 내용을 쭉 쫓아서 따라 하시면 돼요. 기본 정보를 어떻게 세팅하는지 그리고 정보값을 어떻게 넣는 게 이제 맞는 건지 이게 되어 있고 또 속성 과정으로 FAQ 한번 들어가 보시면 1, 2, 3번 도매매 상품 등록하기, 동기하기, 주문 처리 있는데 얘는 이제 스크린 캡처가 없어요. 단. 근데 이제 순서대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H메뉴 셀러 전용에서 1번 일자, 화면 출력, 상품 분류 뭘 어떻게 해야 된다. 2번 카테고리, 상품 가져오기, 옵션 추가 금액, 마진율, 계산에 적용한다. 배송비, 유료, 구속. 네.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정형화된 매뉴얼이 있어서 요것만 가지고 요 내용 그대로 내가 이 매뉴얼 안 보고 빨리 하실 때까지만 되시면 그때부터 이제 막 대량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들이 이제 처음 하시는 거고 이제 좀 낯설고 용어가 이제 어렵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막히시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요 내용을 고스란히 내가 이제 몸에 익히셔야 돼요. 머릿속에도 집어넣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대량 등록 말 그대로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근데 대량 등록에서도 지금 제가 79개를 지금 쏘고 있지만 끝나보면 데이터 결과값이 나오겠는데 한 79개에서 한 15% 20%는 등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거는 이제 싸매지 마시고 실패된 것보다 다른 상품들 빨리빨리 꽂아 놓는 게 속 편합니다. 예. 저도 실패나면 일일이 수정하지 않고 그냥 다 버려요, 상품들을. 그리고 단 이제 뭐 쿠팡 쪽이나 좀 신경 써서 등록해야 될 때는 일일이 데이터를 다 받아가지고 엑셀로 싹 갈아엎어요. 상품명 바꿔주고 검색어 넣어주고 거기에 세부 옵션, 뭐 브랜드, 제조사 이런 항목을 디테일하게 넣어줘야만 그 노출 점수가 반영되는 게 틀려가지고 그런 것만 따로 관리해요. 초반에는 지금 뭐 도매매 교육 듣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무작정 갖고 와서 그대로 때려놓고 판매하시면 돼요. 이게 기간이 지나다 보면 조금 이게 옛날에는 등록해놓으면 바로 매출까지 이어지는 폭이 짧았는데 지금 못해도 한 달, 두 달, 석 달까지는 좀 참아봐야 이게 매출이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좀 인내를 가지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부딪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상품에 대해서 제가 이제 등록하는 걸 알려드렸는데 제가 이제 등록 동기화 하고 이제 주문 거기에 이제 재고 조금 설명드리면 뒷부분에 좀 시간이 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상품 아까 등록했던 거 방법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할게요. 이 상품을 이제 등록해 놓으면 이제 끝이긴 한데 이 상품에 대한 그 변화가 이제 도매매 상품들은 특히 많습니다. 특히 재고하고 옵션에 대한 판매 상태. 이 상품들은 공급사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앞에 계신 셀러분한테만 직접적으로 물건을 공급하는 상품들이 아니에요. 사업자가 있는 분들이
직접 도매매 사이트 와가지고 물건을 막 대량으로 떼가서 막 오프라인에도 팔고 막 다른 데도 막 팝니다. 그 재고 소진율이 회전이 엄청 빨라요.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상품들 되게 많아요. 좋은 상품들. 그런 거를 이제 저희는 잡아내서 쇼핑몰에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요것도 뭐 100%까지 어떻게 맞출 수 없냐 막 의견들이 많지만, 이 시스템이나 그 변수는 늘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100%라는 건 없어요. 그리고 자동도 거의 이제 힘들고, 동기화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등록되어 있는 상품이, 상품 동기화는 A4번에 무조건 저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DB수 때문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을 내가 지웠어. 그러면 동기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 팔리고 있는 상품들은 이 한쪽에 그룹을 따로 지정해가지고 따로따로 차곡차곡 모아놔야 돼요. 하나가 됐든 두가 됐든. 동기화 방법은 H 메뉴에 2번을 들어가 보시면 H 1번 메뉴하고 화면 구성이 똑같아요. 근데 하는 방식만 조금 틀립니다. 그 판매 그 가져오기 했을 때는 날짜 지정을 자유롭게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 판매 상태를 판매 중으로 체킹을 했습니다. 근데 동기화할 때는 이게 아니라 날짜는 무조건 제일 뒤. 만약에 1년을 했는데도 내가 그 전에 갖고 온 게 있어. 그럼 달력 눌러서 더 앞당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판매 상태는 절대 판매 중으로 해놓고 동기화 상품을 검색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판매가 종료된 거나 삭제가 되어 있는 상품이 있는데 그걸 같이 업로드를 시켜야 되는데, 판매 중인 상태에서 변경된 데이터만 만들어 가요. 그럼 나머지 삭제가 됐거나 중지가 됐거나 품절거리 상품을 찾아낼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판매 상태는 X로 두고 1년치 체크하고 화면 출력은 최대. 이 동기화될 상품이 10개가 될 수도 있고 몇백 개가 될 수도 있고 많게는 몇천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품 조회 수정 쪽에 담겨있는 상품 수에 따라 발생이 되는 거니까. 1년을 넣고 화면 출력 최대치를 넣고 제가 검색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약 124개의 상품이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거는 뭔가가 바뀌었는지를 몰라요. 근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는 상품이 종료가 됐거나 품절이거나 삭제 표시까지는 돼요. 이 안에서 이제 도매매에서 상품이 뭐 옵션이 변경됐다, 이미지가 변경됐다, 이 변경됐다는 대한 그 코드 값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걸 바뀌었는지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제일 많이 바뀌는 건 옵션에 대한 상태값이랑 재고다. 그리고 상품에 대한 종료, 품절 한꺼번에 선택을 해서 총 조회수 밑에 있는 상품 동기화 버튼을 눌러서 창을 활성화 시켜주고 이제 그 가져오기 할 때랑 창이 조금 틀리는데 똑같아요. 상단에는 옵션 재고 가격 판매 상태 수정이 있고 전체 항목 수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옵션 재고 가격 판매 상태만 수정을 체크해 놓으면 나머지 정보는 그대로 있고 옵션에 대한 재고, 판매 가격, 판매 상태만 업데이트를 해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상품을 도매매해서 마음에 드는 게 너무 많아서 갖고 와가지고 엑셀로 잘 포장을 해놨어. 상품명도 잘 만들고 검색어도 넣어놓고 판매가도 잘 형성을 해놓고. 근데 동기화를 할 때 실수로 전체 항목 수정을 해놓고 동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가 다 날아가고 초기 세팅에 있던 그 상품 그대로 전체 항목에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가 내가 상품에 대해서 변경을 해줬으면 그때는 그 앞에 거만 체크를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판매가 변경함이 있고 유지함이 있습니다.
변경함은 말 그대로 이제 동기화를 할 때 판매가를 새롭게 측정하는 부분이고, 유지함은 기존에 갖고 왔던 최초에 설정됐던 가격 그대로 계속 유지가 돼요. 근데 가끔가다 요즘 도매매에서 그 판매가가 변경되는 건이 좀 있어서 판매가 변경함으로 해놓고, 그리고 가져오기 할 때도 이 마진율이 뭐 상품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별도로 그룹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룹을 해서 내가 마진율 몇 %를 지정해놨는지 적어두고 거기에 따라 마진율을 다시 책정을 하시면 돼요. 35%는 35%, 그리고 옵션 추가 금액 반영시켜줘야 되니까 옵션 추가 금액 마진율 계산하여 적용, 배송비 유료 배송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적용 버튼을 누르면, 자, 얘가 동기화가 됐다고 해서 쇼핑몰에 일단 반영되는 건 아니에요. 네. 어디에 이제 반영이 되냐, 상품 가져오기 했던 것처럼 그냥 샵플링 내에 저장되어 있는 4번에 있는 데이터에다만 1차적으로 업데이트, 덮어씌우기를 하는 거예요. 네, 덮어씌우기. 그럼 이제 사용자가 이 덮어씌우기 한 데이터를 쇼핑몰에 반영만 시켜주면 됩니다. 쇼핑몰한테 이제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데이터가 하도 많으니까 일일이 하기 힘들어요. 등록이 아직 못 들고 있네. 그래서 동기화 할 때는 제가 어디 메뉴를 쓰냐, A 메뉴에 동기화 할 때는 21번과 22번, 23번을 활용합니다. 판매가 변경함을 했으니 판매가 수정할 때는 21번에서 판매가 수정 전송을 하죠. 만약에 판매가 유지함으로 해서 동기화를 했으면 굳이 21번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가 변경한 상태에서는 판매가를 수정 전송 한번 해주고, 그리고 이제 옵션에 대한 그 재고하고 상태가, 그리고 상품에 대한 변경가, 말 그대로 옵션에 대한 내용은 쇼핑몰 상품 옵션 전송을 들어가서 일단 검색을 눌러볼게요. 지금 많이는 안 나오는데 상품만 지원해가지고 전체 1년치가 없나? 없네. 네, 등록을 안 해놨더니 2개밖에 없네요. 이게 원래는 쭉 떠요. 상품 안에 있는 옵션까지. 예를 들어 그러면 동기할 때 상품이 아까 120개였는데 옵션 쪽에 들어왔더니 1000개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상품 안에 옵션에 있는 수를 다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용량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전송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차감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금 보시면 리스트 끝에 전송 상태가 있어요. 상품을 등록하고 나면 여기가 뭘로 되어 있냐면 전송 완료로 검게 변해 있어요. 근데 이제 동기화를 시켜준과 동시에 시스템에서 나는 뭔가 바뀌었으니 보낼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상태값이 전송 대기로 바뀝니다. 네. 그럼 검색할 때 좀 편하겠죠? 전송 대기만 체크해놓고 검색해서 옵션 나오는 걸 전체를 선택하고 옵션 전송을 하면 수백 개든 수천 개가 각 사이트별로 옵션이 업데이트를 쳐요. 얘는 지금 옵션 좀 오류가 났고, 그 다음에 또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23번 쇼핑몰 상품 품절 전송 쪽 와서 전송 대기로 체크를 해서 검색을 해주고, 업데이트할 상품이 있으면 지금 안 나오는데 그거를 보여드리긴 해야 되는데 다른 계정으로 한번 들어갈게요.
자, 상품도 옵션처럼 뭔가가 이제 변경된 거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판매 중이었던 게 다 판매 종료로 바뀌었어요. 이 상품이 지금 종료로 이제 노출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전송 대기를 체크해 놓고 나온 값을 검색을 해서 전체 선택 후에 해당 쇼핑몰에 판매 중지 전송을 때려야겠죠. 그러면 알아서 각 쇼핑몰의 상품들에서 중지를 일단 날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루에 못해도 두세 번 정도는 오전에 한번, 점심때 중간에 한번, 뭐 저녁 때 한번 이 동기화가 데이터 검색해서 있으면 그때마다 계속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보통 저희가 동기화를 지금 세팅되어 있는 값이 1시간에 한 번씩 서버를 저희가 돌립니다. 도매매 거하고 이제 비교해서. 근데 1시간에 한 번씩 계속 할 수는 없고, 이제 한 번씩 이제 가끔씩 이제 상품 등록하다가 아니면 주문서 확인하다가 동기화 상품 뭐 들어온 게 있나 보고 그때마다 만약 조금씩 있으면 그때마다 계속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A의 업데이트를 4번에 한번 해주고 21번, 22번, 23번 메뉴를 써서 쇼핑몰 쪽에 업데이트 반영을 한다. 지금 보면 제가 아까 79개 지금 전송하고 있었는데, 일단 지금 옥션부터 G마켓 지금 11번가 이제 아마 스토어팜 쪽 들어가고 있을 건데, 이렇게 보면 등록하다가 이상이 없는 거는 잘 들어가요.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쇼핑몰 카테고리, 그럼 이제 쇼핑몰 쪽에서 변경된 카테고리로 실패가 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찾아내서 수정하는 것보다 이제 빨리 버리고 다른 상품들 대량으로 바꿔서 대량으로 쏘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요걸 이제 그 날 잡아서 하루에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면 하루 왼쪽에 앉아 있으면 이제 쇼핑몰 아이디 수가 제한이 되는 한 약 5,000개에서 10,000개까지 뭐 등록하는 거는 뭐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어려운 게 이제 상품에 대한 관리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어려움을 많이들 하시는데, 상품 관리는 이제 솔루션을 통해서 다들 지금 여기서 많이 꼬이세요. 쇼핑몰에 있는 상품을 내려야 되는데 이제 급하니까 쇼핑몰 쪽 들어가서 막 삭제를 해놓고 저희 샤플링 거에는 그냥 내비두죠. 그러면은 그 정보는 샤플링에서 지우지 않는 한 연동되어 있는 데이터로 얘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사용자가 보기에는 이 쇼핑몰 연동된 상품을 검색을 해도 연결로 되어 있는 거니까 데이터 수가 계속 오차가 나요. 그래서 정보도 틀어지고. 그래서 그 꾸준한 관리를 이제 애초에 이제 샤플링 통해 손을 대셨으면 웬만하면 절대 쇼핑몰 가서 직접 수정을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네. 조금 힘들어도 같이 데이터를 맞춰 나가야 이게 천천히 양쪽 다 맞아다 들어갑니다. 그럼 이후에 나중에 아이템 숫자가 많이 늘어나도 관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네. 이제 대부분은 처음부터 이제 좀 욕심을 내시면서 이제 많이 하려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꼬여 들어가면서 이제 흥미도 없죠. 이제 매출은 잘 안 나오지, 등록도 안 돼. 그럼 이제 하다가 말아버리죠. 그럼 다시 거꾸로 쇼핑몰 가서 또 노가다 하시는 거예요, 막.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저희를 막 한 달 정도를 괴롭혀야 이게 자기께 되세요. 예.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오시는 분들이, 남자분들 이제, 연세가 이제 50대 후반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 뻘 같은
사장님들 많이 오시는데 이제 정년 퇴임하시거나 뭐 가게 운영하시면서 하시지만 하시면 대부분 시력이 안 좋으시니까 모니터 찾아보기 힘들어요. 근데도 가까이 막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서 모르는 거는 계속 전화로 괴롭히시면서 하시는 분이 한 달에 못해도 1,500에서 2,000 매출을 하세요. 그럼 이익이 보통 약 한 27% 정도 마진을 보시는데 열정이 대단하시는 거죠. 네. 3, 40%씩 저희는 힘들지만 계속 괴롭혀갖고 막 어떻게 되느냐, 안 되면 해달라 하시니까 그렇게 막 집요하게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이거를 이제 막 교육도 해보고 이제 실제 운영도 해보지만 굉장히 괜찮은 아이템입니다. 네. 크게 힘 안 들이고 조금만 노력만 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고정적인 수입은 발생되기 수는 있어요. 네. 이제 거기까지 가기가 이제 좀 힘들어서 그렇지. 또 교육하자마자 또 딴소리를 했는데 일단 그 상품하고 동기화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고 이제 주문 쪽인데 상품은 등록해놓고 띄워놓으면 돼요. 근데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눈 떠서도 그렇고 첫 출근하자마자 하는 게 주문 먼저예요. 그간 밤새 쌓인 거 주문이 있는지 이 상품들이 제대로 있어서 주문을 이제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재고가 이제 제대로 들어오는지 일단 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문 사정 수집 가서 이게 실제 데이터가 있으려나 모르겠네. 이제 아침에 오면 저는 이제 이 날짜 구간을 5일 전이나 최소 7일에서 10일 정도는 두셔야 돼요. 클레임권 때문에. 신규 주문은 상관이 없는데 고객들이 사놓고 한참 뒤에 막 교환한다고 그러고 막 취소하고 반품합니다. 그 정보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럼 일주일 넘을 때도 있고 더 있을 때도 있어요. 그 날짜를 넉넉하게 주고 쇼핑몰 전체 선택 후에 주문 수집 말 그대로 쇼핑몰에 발생된 신규 주문을 긁어와요. 네, 이런 식으로 신규 주문이 있는 경우에는 주문이 저장됐습니다 해서 어떠한 상품의 쇼핑몰 정보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미 저장되어 있는 주문은 저희가 중복으로 이렇게 걸러요. 근데 이제 주문 처리에서 이제 셀러분들에서 이제 조금 몇몇 분들이 여기서 이제 주문에서부터 꼬이는 게 저희가 주문서를 한번 받아오면 쇼핑몰은 신규 주문이었던 게 준비 상태로 넘어가요. 그 대신 저희는 신규 주문입니다. 이 신규 주문 있는 주문서를 막 처리를 해놓고 주문서가 필요 없는 줄 알고 주문만 넣어놓고 주문서를 저희 거 삭제를 했어요. 그럼 쇼핑몰은 발송 준비지만 그걸 또 그 다음날 주문 수집을 하고 만약 미발송된 건이 주문을 남아있으면 그게 신규로 계속 볼 겁니다. 그럼 중복으로 계속 쌓이겠죠. 좀 이따 이거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 상태에서 신규 주문 있는 거 하고 클레임, 교환, 취소, 반품 수집해야겠죠. 그리고 문의 수집, 각 사이트에 있는 문의건 쭉 긁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냐? 주문 수집이 지금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재고 연동하고 이제 통계치 그리고 도매매도 이거는 공통사항이세요. 주문 수집 1번에서 업무가 이제 다 끝났으면 5번 신규 주문 매핑 처리로 들어갑니다. 네. 이 신규 주문 매핑 처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하고 좀 문구가 어렵게 좀 작성이 되어 있어서 저도 이게 신규 주문 매핑 처리 처음 만들 때 이게 뭔 소린가 했어요. 그럼 이게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저희가 그 샤플링을 통해서 상품을 등록을 하지만 주문을 긁고 올 때 어떤 상품에 어떤 주문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프로그램들은 그걸 뭐 자동으로 해준다는 데가 있는데 이게 알 수가 없는 게 상품에 대한 옵션별로도 천차만별이고 금액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좀 단단점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게 자동으로 매핑을 안 연결을 시켰는데, 이 쇼핑몰에서 주문이 발생되면 그 주문서 리스트 있죠. 쭉 길게 나오는 거. 그 항목들을 저희는 쭉 읽어 들어서 와요. 데이터가 그러면 빠지는 거 없이 정확하게 오니까. 그럼 쇼핑몰에 등록한 상품, 그리고 옵션, 주문이 들어와요. 이 상품을 한마디로 샤플링 그 4번에 있는 상품에다가 연결고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인 거예요. 그냥. 그래야 이 주문이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갖고 온 상품에 이 옵션이구나 라고 알면서 동시에 많은 걸 처리합니다. 이 안에 상품에 묶여있는 뭐 매입처, 물류처, 그리고 제휴업체, 그 재고 등등등 통계, 이 매핑이란 연결고리를 지어줌으로써 많은 정보값들이 주문서에 다 따라붙어요. 그리고 자사 상품 팔고 계신 이제 사장님들은 이게 상품이 하나만 단품으로 팔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뭐 1+1 상품, 아니면 상품을 나가면서 사은품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추가 상품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전에는 저희가 이게 그 1:1 매핑 구조라고 해서 재고하고 통계가 100%까지 맞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이게 한번 업데이트 되면서 상품, 뭐 2+1, 1+1, 그리고 사은품, 추가 상품, 이런 게 주문이 들어오면 4번에 있는 데이터를 주문 연결을 계속 꽂아 넣습니다. 네. 그럼 사은품이든 추가 상품이든 주문서가 자동 생성이 돼요. 그래서 재고가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 상태로 다시 화면으로 들어왔는데, B의 5번 메뉴 화면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좌우로, 그리고 상하단으로. 자, 여기도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아까 칠판에 쓴 것처럼 여기는 쇼핑몰 주문서가 보이는 부분이고요. 반대쪽은 샤플링, 여기 상품, 하단은 옵션이 보이는 부분이에요. 네. 그 주문 수집을 함과 동시에 검색 버튼을 누르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어디 쇼핑몰에 누구로부터 뭐 어떤 상품이 왔는지 나와요. 그리고 여기 끝에 보면 매핑 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했느냐 말했느냐,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건데,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으면 연결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상품 연결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최초에 한 번은 무조건 요 연결을 줘놓으면 그 이후에 중복으로 상품이 똑같은 게 들어오면 자동으로 연결까지는 만들어 놉니다. 그럼 조금 더 수월하겠죠. 이 상태에서 자동으로 되어 있는 상품들은 선택 버튼을 해서 가운데 신규 주문 확정 버튼만 누르면 그냥 알아서 지가 신규 주문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연결이 돼 있지 않은 주문만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럼 얘만 이제 연결만 시켜주면 돼요. 연결시키는 방법은 수동으로 할 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상품 제목이 스포츠, 뭐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 안경, 이렇게. 그럼 일전에는 주문서를 이렇게 상품명을 긁어서 저희 샤플링 쪽 상품에 와서 상품명으로 두고 상품명 넣어서 일일이 찾아야 돼요. 근데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상품명 안에
뭐 특수 기호라든지 뭔가 이렇게 껴있다. 그럼 얘가 못 찾습니다. 그럼 어떻게 찾느냐? 그게 이제 불편하니까 총 조회수 밑에 좀 칸이 좀 작게 되어 있지만 상품 자동 검색 기능을 넣어놨어요. 네. 연동 상품인지 상품명인지 자사 코드인지. 연동 상품은 말 그대로 샤플링을 가지고 내가 쇼핑몰에 연동한 상품 데이터 코드 기준으로 찾는 거고 자동으로. 상품명은 상품명을 똑같이 100% 일치하느냐 그걸로 이제 자동으로 찾는 거고, 자사 코드는 이 상품에 대해 있는 자사 코드로 자동을 찾아야 됩니다. 그 도매매 하시는 분들은 상품명보다는 자사 코드로 찾는 게 자동으로 훨씬 정확해요. 자사 코드로 놓고 다시 검색. 얘는 빼볼게요. 주문서를 누르면 얘가 자동으로 노란색으로 바뀌면서 오른쪽에 상품 쪽에 상품이 이렇게 자동으로 뜹니다. 네. 얘를 한 번 더 누르면 하늘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하단에 상품 안에 묶여있는 옵션 값들이 쭉 나와요. 그럼 이 상태에서 주문이 브라운 색상이구나. 옵션에 브라운을 찾습니다. 브라운 추가 버튼만 누르면 상품에 대한 상품 옵션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다시 재검색을 하면 상품 연결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머지 상품들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찾는 거죠. 루피 06 추가 100 미니 1번 3번.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렇게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왜 안 나오냐? 이거는 이제 뭔가 바뀌어놨으면 안 나오는데, 추가. 이거는 이제 수동으로 이제 찾아내야겠죠. 다 된 거는 다시 완료 누르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많은 실수들을 하시는데, 자, 요거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핫팩이 주문 수량이 4개가 왔어요. 옵션이 3번이야. 추가 버튼을 눌러서 옵션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근데 보니까 밑에 매핑 수량이라는 게 막 눈에 아른아른 거려. 그래서 여기에다가 4를 넣고 수량을 저장을 해서 주문서를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핫팩 4개짜리가 주문서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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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만들어져요. 네. 그 주문 수량으로 넣는 용도는 아니에요. 매핑 수량이. 네. 이 매핑 수량인 거는 이제 예를 들어 1+1이다, 2+1이다 하면 제목에다 이렇게 등록해놓고 팔잖아요. 근데 주문서는 상품을 만약에 하나가 쌌어. 1+1이야. 주문서 수량이 하나야. 근데 배송은 들어가야 될 게 1+1이니까 2개가 나가야 돼요. 그때 매핑 수량 2로 해놔서 수량을 더블로 잡는 요런 용도고, 주문 수량을 이제 뭐 들어왔다고 해서 그걸 표기해놓은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얘를 그래서 여기 매핑 수량은 절대 늦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사은품이다, 뭐 추가 상품이 있다, 이런 거는 상품하고 옵션 찾아서 계속 추가를 해주세요. 그럼 그 고객한테 나가는 본품, 사은품, 추가 상품이 딸려서 주문서가 같이 생성돼요. 네. 확인, 주문 확정.
이러면 이제 7번 이때 비로소 매핑을 다 끝내놓고 주문 처리 이제 화면으로 넘어가요. 지금 보시면 이게 잘 보이시는 건데, 요게 제가 아까 매핑을 안 걸었는데 요 부분이 지금 공란입니다. 그럼 이게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위에는 요 부분이 지금 뭔가 꽉 차 있어요. 요게 이제 저희 샤플린 상품 코드고요. 요 가운데가 도매매 상품 코드예요. 만약에 자기 물건인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자사 상품 코드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신규 주문 들어왔으면 도매매 가갖고 빨리 돈 넣어놓고 발송할 준비를 하셔야겠죠. 발송할 그 주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매핑을 걸면 제가 다 찢어진다고 했어요. 지금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도매매 상품이고, 무형광 종이컵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사 상품이에요. 그럼 요거를 이제 만약에 택배를 뽑던 주문이 5등록 될 수 있잖아요. 그 매입처 기능을 넣어놓으면, 그리고 매핑을 하면 어떤 게 발생되면, 도매매 아이템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매핑을 하는 순간 이 제휴업체 정보에 도매매라고 자동 생성이 돼요. 그 도매매만 놓고 검색을 하면 도매매에 넣어야 될 주문만 걸러지고요. 그 반대로 매입처도 마찬가지. 매입처도 도매매를 넣든 아니면 저희 회사 프로방스를 검색해 놓으면 그게 이제 나눠집니다. 네, 도매매. 이렇게 해서 전체 선택하고 가운데에 보면 주문서 7번에 도매매 아이디 선택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아이디 선택을 해주면 저희가 그 제휴업체 정보 넣을 때 상호명 넣었었죠. 네 번째 칸에 그 상호명이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그럼 공급사에서 물건을 보낼 때 택배 나가는 이름이 요 상호명으로 택배가 나가요. 그리고 나서 도매매 주문 전송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주문서가 이제 생성이 돼요. 만약에 이 도매매께 같은 사람이 같은 상품 안에 옵션을 다른 거 샀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합포장이 됩니다. 개별 거는 찢어지고요. 주문서 봤더니 뭐 이상이 없어. 주문 넣어도 될 것 같아. 전체 선택해서 전송. 지금 보면 제가 8건 중에 7건은 들어가고 하나가 실패했어요. 도매매 옵션 코드와 샤플린 옵션 코드, 뭐 자체 코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앞에 계신 분들도 이런 메뉴를 메시지를 많이 보실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제 등록이 완료가 된 거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신규 주문 상태잖아요. 하늘색으로. 완료가 된 정상적인 주문은 자동으로 이렇게 발송 준비 단계로 넘어가요. 주문서만 넣었으면 이제 이때 상품 검색해서 상품 등록하는 거예요. 송장이 등록될 때까지. 그러니까 안 된 거는 뭐가 안 됐지? 빨리 찾아야겠죠, 원인을. 7500930 이게 도매매 거니까 이게 도매국 들어갑니다. 직접.
도매매에 들어와서 자사 상품 코드로 일단 검색을 해봐요. 저 상품이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예. 검색을 했더니 판매 기간이 종료된 상품이래요. 그럼 이제 물건이 종료 노출이 안 돼가지고 끝난 건데, 이게 판매 기간이 종료된 상품 같은 경우에는 공급사가 도매매 상품이 90일 정도 노출이 돼서 판매가 되는데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재고는 있지만. 그럼 혹시나 재고가 제대로 있나 공급사한테 전화해서 판매 기간 좀 연장을 해달라, 주문 좀 넣을 수 있게. 그럼 이제 해주고요. 만약에 정말 없는 제품인 경우에는 좀 안타깝지만 또 이제 고객한테 전화해서 이만해서 물건이 못 나가니 취소 좀 해주십시오. 예,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거죠. 이게 지금 동기화를 해보면 선생님 동기화 카톡으로 줄게요. 이 상품이 이제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안 나올 경우가 있어요. 안 나올 경우에는 저희 고객센터에 빨리 연락을 주셔야 돼요. 상품을 넣어가지고 저희가 강제로 불러와서 강제로 이제 엎어치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도매매에서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받아 쓰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빵꾸 나는 게 좀 종종 있어요. 이런 거는 빨리 업데이트를 해서 쇼핑몰에 이제 반영을 시켜줘야 되고, 준비 상태에서 이제 보통 도매매에서 이제 빠른 공급사 같은 경우에는 12시 전에만 발주서를 넣으면 1시 넘어서 송장을 넣어주시는 데도 있고, 보통 5시나 6시쯤 되면 웬만하면 송장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주문 처리 7번 쪽 와서 발송 준비에 있는 것만 걸러주고요. 지금 그래프 화면은 오른쪽에 있는 이 주문 처리 흐름도, 네, 요거를 이제 열었다 닫았다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발송 준비 와서 전체 선택해놓고 아이디 선택하고 가운데 있는 도매매 송장 수집을 누르면 이와 같이 완료가 떠요. 이게 완료가 되는 기준은 도매매에 저희가 그 발주서를 하면 도매국 사이트 자체에서 보시면 이 구매관리 쪽에 전체 구매 목록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공급사들 주문서가 이제 발생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저희가 이제 공급사가 지금 보면 여기는 공란이고 여기는 지금 택배사하고 송장에 박혀 있습니다. 그 공급사에서 이렇게 어디 택배에 어느 송장으로 보냈다고 도매매 사이트에 이렇게 등록을 해놔요. 그럼 저희는 이 정보값을 수집을 해오는 거예요. 아까 수집을 해온 게 이 항목이죠. 그러면 이제 사용자는 뭘 하면 되냐, 주문은 상품보다 조금 간단한 게 약간 좀 반자동 시스템이라 신규 주문에서 정상적인 거는 준비로 넘어가고요. 준비 상태에서 송장을 수집해 왔으면 정상적으로 송장이 아까처럼 수집이 된 거는 자동으로 또 발송 대기로 넘어가요. 그러면 발송 대기부만 체크해서 송장이 제대로 있는지 들어왔는지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제일 밑에 리스트에
어디 택배에 어느 송장으로 내가 이제 수집은 했지만 실제 내 쇼핑몰에는 아직 전송하지 않았다 해서 지금 미전송 상태로 나와요. 그럼 이제 저는 주문 처리 마지막 메뉴 B의 9번 운송장 등록 메뉴로 가서 쇼핑몰에 업로드를 해야겠죠. 가운데에 보면 주문 상태가 있는데요. 여기는 항상 발송 대기로 두고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예, 주문서도 이게 마찬가지 뒤죽박죽 막 섞여 있기 때문에 발송 대기인 상태에서 검색 버튼을 눌러서 내가 실제 쇼핑몰에 전송을 해야 될 것만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전체 선택해서 송장번호 전송 그럼 어떻게? 얘는 각 쇼핑몰에 옥션이면 옥션, 스토어팜이면 스토어팜, 인터파크에 송장을 넣어요. 그러면 쇼핑몰은 이제 배송 중이겠죠. 네. 그리고 이제 물건 고객이 인수하면 배송 완료가 이제 그때 떨어지고. 근데 이제 저희는 쇼핑몰에 그 송장이 들어가면 동시에 저희 쪽에서는 이게 고객이 물건을 안 받았지만 자동으로 발송 완료 단계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럼 주문 처리 끝나요. 이렇게 해서 도매매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 이제 택배사를 연동해서 쓰시는 분들은 이 B 메뉴에 혹시 CJ 쓰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12번에 택배사 연동 배송 처리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CJ 대행통은 송장을 출력해서 물건을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그 막 업체에 주는 거, 그리고 타 셀러 제품 엑셀로 넣는 거, 그런 것들은 여기 보면 엑셀 폼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엑셀 폼 관리를 해서 양식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네.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저희도 이제 외주로 업체한테 발송 주는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양식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매입처별로 아니면 우리가 뽑는 용으로 만들어서 엑셀로 받아서 엑셀로 넘겨요. 그렇게 해서 배송 처리 해주는 거고, 이제 재고 반영이 문제인데, 주문이 들어오고 송장을 넣어놓으면 재고는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재고는 여기 주문 출고 완료라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발송 완료 후에 주문 출고 완료를 해야 실제 상품에 연동되는 재고가 털려요. 이 재고를 이제 빼는 방식은 이 재고 메뉴에 4번 발송 완료 출고 관리 요 메뉴를 이용하는데요. 실제 검수가 끝나고 발송 완료가 된 주문들을 찾아서, 그리고 어디 창고에서 나갔는지 출고 처리를 지어줘야만 실재고가 이제 차감이 됩니다. 그리고 21번에 다시 와서 퇴근 전에 상품에 대한 옵션을 한 번씩 전체적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재고 관리까지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 약 한 1시간을 남겨두고, 제가 지금 여기 H 그리고 상품 주문 다 드릴 수 있는 설명은 다 드렸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한번 들어서는 이게 뭔지 저게 뭔지 뭔 소리 하는지 헷갈릴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매번 하실 때도 이제 돌아가서 하시면 또 까먹어요. 네. 이게 지금 제가 했던 화면을 지금 동영상으로 녹화를 뜨고 있어요. 이게 아마 도매매 블로그나 도매매 그 유튜브 검색을 하면 거기에 이제 올라가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좀 리플레이해서 보셔도 되고, 이제 저희 그 샤플린 블로그 그리고 매뉴얼 쪽에 상세히 기재가 돼 있고, 안 되시면 무조건 전화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알 때까지. 그래서 연락은 어디로 하냐? 거기 고객센터 여기로 한다. 네.
근데 저희가 유선으로 안 되니까 여기 보면 조그만 모니터 있어요. 네, 유선과 원격으로 같이 화면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립니다. 네, 될 때까지. 네, 상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해보시면 난데 주문은 그 이후에 한참 뒤에 들어오니까 나중에 또 까먹으세요. 주문은 어찌됐든 첫 주문이든 막 들어오면 일단 전화부터 하셔서 다시 외우시면 돼요. 그럼 저희가 저 포함 아까 세팅했던 저희 여직원이 다시 친절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걱정 마시고 계속 전화 막 주시면 되고요. 지금 1시간 동안 남았는데 살짝 상품 등록하는 거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나머지 또 뭐 궁금하신 거 질문 받고 오늘 교육 마무리를 할 텐데 다시 이거 해보실 분들은 H에 1번 가셔가지고 이제 상품 검색들을 하세요. 그리고 아까 여기 기본 정보값 못 넣으셨던 분 있죠? 쇼핑몰 15번 또 15번 못 넣으셨던 분. 네, 요거 기본 정보 설정하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외에 이렇게 테스트 해보실 분들은 상품 등록 가져오기 해서 이관해 가지고 등록 한번씩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 A의 15번 메뉴 들어와서 네, 기본 정보 잠시만요. 제가 여기다가 만들면 안 돼서 쇼핑몰 선택해 주시고 신규 등록 버튼을 눌러줍니다. 네. 이 쇼핑몰 기본 정보에 쇼핑몰명 넣어주시고 신규 등록 버튼면 요청까지는 다 나오셨죠? 네. 네, 여기서 나왔으면 위에 계정 선택 눌러주시고요. 제목 쓰는 방식은 똑같아요. 네, 천천히 해드릴게요. 네. 글씨도 크게. 제목 스토판 유료 배송 2,500원 묶음 배송 불가. 네,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지금 작성들 하고 계시죠?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또 밑에 필수값 에이스 전화번호하고 에이스 안내 여기까지 작성해 주세요. 전화번호 에이스 안내. 자, 여기까지는 쓰셨어요? 아직 안 되신 분? 네, 좀 더 기다릴게요. 네. 쇼핑몰 어디에요? 상품은요? 노트북 가방. 이게 그 카테고리 쇼핑몰마다 그 인증 정보를 강제로 넣게끔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지금 19번 들어가 계세요?
A의 19번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네. 네. 거기 보면은 앞에 샤플린 상품 코드로 해서 파란 글씨로 링크 있는 거 있죠? 검색. 일단 검색 버튼. 네. 자, 여기까지 다 주셨으면 넣으신 분들은 이제 배송 정보 영역 가서 여기 요거 똑같이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이거 똑같이 이렇게 해주세요. 앞에 보고 묶음 배송 불가 유료 2,500원 선결제 설정함 상관역 5,000원 6,000원. 그 앞에 이렇게 상품 코드 조그만 거 파란 거 글씨 그거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상품 정보 페이지 뜨셨죠? 네. 거기 보면 위에 시꺼먼 박스 안에 인증 정보라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인증 정보 넣는 欄 나오죠. 거기에 보면 위에 그 인증 뭐 선택하는 게 있을 텐데, 네. 거기를 기타 맨 밑에 거 기타로 놓고 일단 저장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장하고 닫기. 네, 그거 선택하고 재존속. 네, 그 위에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 그